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은 다들 좀 쌀쌀하실 것 같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약간 환절기라 그런지 약간 코가 좀 맹맹하네요. 네. 오늘 오전 스마트 리포트 짚어볼 종목은요,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현대차 그룹이 상당한 또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의 어떤 큰 녹색 혁명의 대장주로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오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 초입 국면,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 7월 기준으로 이제 2위고요. 1월부터 7월까지의 어떤 누적은 이제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은 많이 뒤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폭스바겐과 함께 2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 향후 100만 대 이상의 양산 체제를 갖출 후보군으로서 폭스바겐과 지금 테슬라는 이제 당연하고 1위 업체고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수소차 이제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밸류에서를 많이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 분기 단위의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중장기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볼게요. 10월 4일 어제 나온 기사고요. 수소차 판매 1위 현대차,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글로벌 판매량 4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표를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수소차 판매량 1월부터 7월까지의 이제 누적입니다.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4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전기차고요. 이쪽은 이제 수소차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아직은 수량은 적습니다. 보시면 누적으로 이제 2,879대인데 2위, 3위 그룹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소차 판매는 1위죠. 그런 걸 보면 사실 넥소, 이제 수소차 넥소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넥소를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현대 기아차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판매량입니다. 우리나라만 판 게 아니라.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1월부터 7월까지는 누적으로는 4위, 7월만 놓고 보면 2위, 이렇게 판매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성장, 그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런 수치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코로나19와 저유가에 맞물려 가지고 기대보다 좀 둔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어떤 실적이 좀 안 좋은 점은 있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높을 때는 크게 이제 방향성의 문제도 없고요. 속도 부분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다시 급격하게 회복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빠르게 극복하고 또 확진자도 좀 적은 편,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판매가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수 쪽에서 현대기아차가 상당한 어떤 호실적을 내면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다른 전 세계 완성차 기업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턴 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주가 부분에서도 그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국내에서 팔린 완성차는 109만 대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074대 더 팔았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상당한 어떤 그 내수, 실적 호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목이 딱 좋더라고요. 장기 추세 상승 초입 구간이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PBR로 따질 때 올해 0.66배. 그러니까 주가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그 문제가 없죠. 예. 뭐 과열되는 흐름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가기 힘들다 이런 논리를 펼 수는 없고요. 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밸류에이션상 아직은 상당히 좀 낮은 단계를 좀 보이고 있다.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 있는 흐름을 이제 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재차 2차 상승을 위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된다 생각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라인에서 요 보시면 전고점 라인에서 그냥 흔들면서 또 2차 상승을 위한 또 교두보 이런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2배 올랐으니까 부담이다. 이런 논리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을 바라볼 때는 장기 상승 추세의 이제 초입 국면이고 또 향후 중장기 사업 구조 전환 기대감. 결국 뭐 친환경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다. 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매크로 불확실성은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하죠. 단기적인 어떤 관점, 일시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회복되고 있으면서 또 친환경차 관련 부분에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차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떤 효과를 내고 있어요. 제네시스 계열 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실 영업 마진 쪽, 영업이익 쪽에 어떤 상당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시면 바텀업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주가 하단을 방어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적인 신차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다. 제품 믹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 신차 라인업이 올라오면서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마진이 높은 차들, 뭐 친환경차라든지 이 대형 SUV 쪽, 제네시스 계열 쪽이 상당한 또 호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1년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요거 도입에 따른 전기차 대응 능력 향상 기대. 요게 이제 도입되면 상당한 어떤 그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납품의 어떤 유리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된다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가를 따질 때도 이게 도입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럭 쪽, 상용차 쪽으로 해서 사업 영역도 지금 수소차, 수소 상용차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수출 실적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니콜라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을 주는 어떤 측면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포팅에서 이제 보는 상당한 향후 모멘텀 측면은 3세대 이제 신규 플랫폼 적용된 신차 출시 사이클 진입, 신차가 출시되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엔트리 SV 베뉴부터 제네시스 브랜드 GV80까지 SV 풀 라인업 구축을 했다는 부분. 이 SV가 이제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요즘은. 이 때문에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 2012년부터 거의 한 2018년까지 그 기간 동안 SV 라인업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졌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SV 라인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어요. 기아차는 뭐 텔룰라이드 그리고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쪽하고 이제 그 제네시스 SUV 사실 제네시스 SUV는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거 풀라인업 좀 구축하면서 상당한 어떤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도 올리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지난해 기저 효과 및 원화 약세 이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건 이제 중요하죠. 리스크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제 큰 리스크를 달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자동차 쪽이 사실 그쪽이 거의 뭐 전기차로 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팔고 있는 내연기관차 쪽이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쪽에 대한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가 좀 압도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로컬 전기차 업체들 그런 쪽 거기서는 그 전기차를 그다지 그렇게 좀 판매가 원활하게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이제 메이커별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이제 점유율 추이인데요. 분기별 추이입니다. 미국 내 분기별 MS 점유율 추이고요. 2020년 올해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현대차 점유율이고요. 기아차 점유율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분기 단위로. 그리고 현대 기아차 전체 그룹의 이제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 현대 기아차 여기 지금 올해 9% 점유율로 안착을 했어요. 2017년, 2018년 모두 한 7% 정도 기록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기업들 뭐 GM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체들은 점유율이 정체거나 좀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포드, 토요타, GM 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혼다는 올라가네요. 혼다는 올라가고 있고 닛산은 확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폭스바겐도 정체 정도 되고 현대 기아차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SV 계열 쪽에서 상당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작년 4분기 8%, 작년 3분기 7.6%였는데 지금 2분기에 9.2% 올라왔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해가지고 압도적인 점유율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실적 개선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현대 기아차의 이제 그룹의 연간 점유율 수치랑 내년도 전망치입니다. 내년도 전망치 9.3%, 올해는 전체로 따질 때 8.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떤 모멘텀이 큰 거죠. 현대차 그룹의 주요 경쟁 업체인 일본 업체들의 구조적 MS 하락 현상이 동시에 발생 중이다. 그래서 혼다가 이제 연간으로 따질 때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닛산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도요타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드도 떨어지고 있죠. GM도 떨어지고 있고 연간으로 따질 때.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보시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이게 피아트 크라이슬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쪽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폭스바겐은 그냥 선방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완성차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인 압도적인 점유율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주가 상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MS 21년도 9% 후반 도달 예상 가슴 떨리는 순간이다.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동차 관련된 리포팅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합산 미국 MS는
2020년 2분기부터 9%를 넘기 시작했으며 기업 가치 회복에 있어서 결정 변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대차 그룹의 합산 MS는 올해 4분기부터 9% 초반에서 중반에 안착할 걸로 예상하며 특히 현재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형 SUV를 시작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모멘텀, 픽업 트럭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21년 후반에는 9%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도매 판매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내년 기준 81만 대, 65만 대, 연평균 21%, 15% 각각 증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된다. 야, 그래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 우리가 수치로 확인했고 기대감도 지금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끊기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MS는 양사 기업 가치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2011년 기록했던 합산 MS 10% 이후 미국 내 핵심 경쟁력의 저하로 2018년에는 7%대로 가파른 MS 하락세가 나타나며 기업 가치가 2016년, 18년에는 극도로 훼손된 구간이 지속되었다. 엄청나게 폭락했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차 사이클로 돌입하면서 다시 점유율을 좀 회복한 것 같고요. 신차 사이클과 그 신차 사이클이 대형 SUV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서 이런 실적 개선을 내준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신차에 대한 전망은 요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읽어볼게요. 현대 기아차 미국 신차 라인업의 시장성에 대한 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기아차의 신차 라인업, 볼륨 생산이 확대 국면에 들어가고 미국 내 산업 수요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 기아차 핵심 모델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성. 네, 시장성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해 듣냐? 재고일수를 한번 봐야 돼요. 예, 이 미들 사이즈의 SUV 차종들의 재고일수를 보면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재고일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이제 현대차의 대형 SUV, 기아차의 대형 SUV죠. 이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의 경우 각각 재고일수가 21일과 7일 수준에 불과하며 전 미국 내 판매 차종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게 바로 시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뿐이 아니라 향후에도, 향후라는 게 너무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두 분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이렇게 재고가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 자체. 경쟁 차종의 경우 재고일수가 40에서 50일 수준인데 대부분 한 달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실적 개선 자체가 그래도 이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SUV 중 포드 익스플레어, 토요타 하이랜더, 쉐보레 트래버스 등은 최근 풀 모델 체인지를 거친 경우들인데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가 기본으로 탑재한 V6 가솔린 트림을 선택하게 될 경우 MSRP가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MSRP가 대부분 4만 달러를 넘어가 가격 경쟁력이 심하게 낮은 편이다. 반면 텔룰라이드가 하고 팰리세이드가 적용하고 있는 ADAS 기본 패키지와 V6 엔진 탑재가 모두 만족되는, 와, 굉장히 저렴하네. 3만 달러 초반의 엔트리 라인업을 갖춘 차종은 혼다의 파일럿 수준인데 풀 모델 체인지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현재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또 재고가 낮은 이유를 좀 보여주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소나타 이후 모델부터 3세대 플랫폼을 본격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입 예정인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투싼 등이 기존 모델 대비 대부분 경량화에 성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기본 트림의 레벨 2 수준의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죠? 옵션을 기본 장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현재 SUV 시장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의 수요가 하위 세그먼트인 산타페와 소렌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 상승의 결정적인 열쇠. 지금 신차 모멘텀들, SUV 관련된 모멘텀들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사실 내연기관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겨주는 게 아니라 주가에 그냥 턴어라운드 정도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밸류에이션을 지금 7, 8배 받는다면 그걸 20배까지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역시 어딨냐? 전기차입니다. 수소차는 워낙 지금 현재 판매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결정적인 열쇠라기보다는 향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선도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 단계고, 아직은 수소차 쪽은 밸류에이션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는 다르죠. 지금 그냥 개화 시기고, 판매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유럽에 이제 이런 CO2 배출량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기차 판매 계획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가 100만 대를 넘어서는 업체로는 현재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가 유일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7월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에서도 8.7만 대를 기록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아까 수치랑 좀 다르긴 하네요. 하여튼 2위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테슬라 다음으로는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요 eGMP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의 상업화를 통해 경쟁 업체와 밸류에이션 격차를 확보하게 될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개발비도 상당히 낮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교육화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급 업체들도 유연하게 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상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때까지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죠, 이쪽이. 그래서 유럽 쪽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초기 진출한 업체들을 위주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가 극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폭스바겐과 생산 능력에 기반한 판매 순위의 뒤바뀜이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글로벌 3위 수준의 위치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전기차 생산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현대 기아차 그룹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 부분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좀 매겨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낮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오른 부분보다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고요. 보시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2020년 7월 누적 판매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합산 시 글로벌 2위를 기록했다는 어떤 내용이고요. 테슬라가 당연히 압도적이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폭스바겐, 비아디 이런 기업이 이제 2위권을 형성하는데, 이 비아디는 사실 중국의 이제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이 2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엎치락뒤치락을 할 거다.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그룹별 전기차 누적 판매가 비아디와 르노 등은 내수 판매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한 수치를 보면 현대와 폭스바겐이 2강으로 굳어지는 구도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만드는 게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유일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이제 제시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참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단순한 산술적 결론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가 3개밖에 없다는 내용, 그 근거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이미 20만 대 이상 전기차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이상 2020년에서 2023년에 급작스런 볼륨 생산의 트랜지션은 불가능하다. 내연기관 업체들의 경우 전기차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두 번째, 기존의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교체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해당 설비 교체 등을 통한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강제적으로 단산시키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십 개 차종을 운영하는 대형 OEM들이 단숨에 10여 개 이상의 제품을 단산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를 치고 나가는 걸 완성차 업체들이 그냥 눈 뜨고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 뜨고만. 저 시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갖고 있는 이 라인업들을 어떻게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예.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또 투입하기에는 그렇게 여유로운 어떤 상황도 아니고, 자동차 업체들이 뭐 엄청난 고성장을 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하면 기존의 어떤 이 수직 계열화된 그런 부품 업체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 다 필요 없는 거잖아, 거의 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 결정을 쉽게 하기 좀 어렵게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계획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는 폭스바겐, 현대차, 테슬라 정도밖에 향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린 거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 강성 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타협되고 있죠. 노조하고도. 전기차 전용 공장, 전용 라인 확보에 큰 공을 들이고 있고 이미 해외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전기차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OEM은 아직까지 극히 드물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글로벌 대부분의 업체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 그래서 그 누가 현대 기아차를 전기차 후발주자라 말합니까? 예, 테슬라 대비해서는 후발주자지만 다른 완성차들 업체 대비해서는 선두주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대한 어떤 밸류에서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저는 장기 상승 추세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죠. 예. 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활기찬 월요일 맞으시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드리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오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